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텍스트를 또 공부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날이라서 부교재에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핸드아웃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일별관 514호 가시면은 부교재 요렇게 생긴 거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있으신 분 계세요? 좀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대박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저 부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챕터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날인데요.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첫날이니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복잡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여기 왜 모였어요? LC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LC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렸으면 좋겠다. 안 들려요가 여러분들 가장 고민이잖아요. 그죠? 왜 안 들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들었긴 들었는데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지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크라는 표현 이런 거 좀 별로죠. 그죠? 그냥 외우세요. 많이 외우셔야지 돼요. 두 번째, 문제 출제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시험에서 이 질문이 원하는 답이 무엇이냐. 그냥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답지가 이제 오답 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골라가지고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하던 듣기평가만 생각하고 골랐다가는 난리가 나요. 이 시험이 원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시는 게 잘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이 시험은 답이 뭔지를 알고 나면 답이 너무 뻔해요. 네, 정말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되게 obvious하고 되게 outstanding해요. 정말 대놓고 얘가 답이고 그 다음에 정말 튀어요. 예, 하지만 그게 다른 보기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진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게 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오답을 까내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 답은 생각하지 말고 오답만 다 까내도 정답이 덩그마니 지 혼자 남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오답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또 잘 까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복습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는 그 몇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교재에 5문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 3문제 풀었어요. 아싸, 2개 남았다. 그 나머지 2개 푸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의 다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2개를 푸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여기서 푼 것까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딕테이션을 하셔야지 돼요. 네. 딕테이션을 하시면은 이렇게 쭉 듣잖아요. 들은데 잘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안 들리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봐야 돼요. 또 안 들려요. 그럼 또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 3-4번 이렇게 넘게 들은데 계속 안 들리면 살 짜증이 나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들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음이에요. 연음이 돼가지고 확 합쳐지면서 그 발음이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같이 그 발음을 따라서 해보시면서 발음할 수 있는 만큼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액센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액센트 때문에 액센트가 얘가 힘을 확 주다 보니까 나머지가 잘 안 들리는 경우.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예시로 잘 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eliminate이야. eliminate 뭐 없애는 거죠. eliminate인데 eliminate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eliminate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면 elimin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LC는 너무 한계가 다 자명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그라붙고 좀 쑥스럽다 할지라도 이 사전이 얘기해주는 액센트를 좀 강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LC에는 진짜 중요해요. 그거 없이 나는 너무 쑥스러우니까 그런 거 없이 하겠다. 그거는 남의 나라 말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내게 아니잖아요. 남의 거예요. 그럼 그 룰을 따라줘야 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겠다? 한국어에 있는 정확한 발음을 내가 내기는 좀 힘들고 약간 발음이 좀 쑥스러운 것 같으니까 나 이건 안 하고 내 맘대로 발음할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외국어는 내게 아니에요. 그냥 남의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억셉트를 하는 자세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한국말 발음으로 자꾸 옮겨 적으려고 하지 말고. 되시겠죠? 네, 그런 거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영어는 억양이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억양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쓰고 한국말처럼 와 이렇게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에서 억양이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파도도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바다에 나가지고 파도 만난 듯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돼버려요. 네, 거기에 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꾸 귀에 익히고 나도 같이 한번 너무 쑥스럽고 처음엔 힘들지만 자꾸 그 억양을 따라서 해보세요.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그거에 자꾸 익숙해져야지 이게 들려요. 나중에. 네, 이런 복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시고 질문은 정말 저는 웰컴이에요. 아무 때나. 메일을 보내셔도 돼요. 그 부교재 핸드아웃 맨 위에 보면은 늘 제 메일 주소 있어요. 메일 보내셔도 되고 메일이 불편하시면 오픈 카톡에 별의별 거 제가 다 올려놨어요. 해커스, 탭스 쳐도 제가 있고요. 탭스 청해해도 내가 있고요. 내 이름을 쳐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픈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문제지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카톡이 좀 편하긴 하죠. 뭐든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제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얻어가서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나중에 큰일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는요. 우리 탭스 청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청해는요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수 옆에 보시는 대로 전부 다 합쳐서 40개예요. 그 다음에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240점 만점이에요. 이 40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vocabulary grammar 그 파트로 넘어가실 건데 그 넘어가고 나잖아요. 그럼 앞에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40분이 딱 지나가서 청해 파트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OMR의 표시까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 풀고 표시, 한 문제 풀고 표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싸그리 다 한꺼번에 해야지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럴 만한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표시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파트 1부터 볼게요. 화자가 한 명이 나와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서 하나의 문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에 어울리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말이 무슨 뜻이지 하고 속으로 곱씹고 있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고 있으면 이미 보기가 나올 것이고 보기 다 듣고 난 다음에 답이 뭐지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2번을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순발력, 정말 순발력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파트 2로 갈게요. 화자가 2명이 나와요. 남자, 여자 이렇게 늘 나올 건데 누가 A가 될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근데 한 명 A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B가 얘기해요. 그 다음에 A가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울릴 말을 여러분들 골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싹 흐름이라는 게 살짝 있죠. 그죠? 그래서 원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분위기가. 그래서 조금 찍을 수 있는 그 폭이 조금 넓어지죠. 파트 1은 한 문장에 그냥 어울리는 거 고르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그거를 만일에 못 들어서 이래버리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 문제는. 네, 그 문제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너무 원샷 원킬이죠. 그죠? 네. 자, 3번째로 갈게요. 요번엔 좀 긴 대화예요.
6에서 8턴 정도 대화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연스러운 거 이어지는 응답이 아니고 질문을 답을 고르셔야지 돼요. 그래도 이것도 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비슷한 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또 문제를 푸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는 그 또 포맷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또 문제 풀기가 좀 더 쉬워지죠. 그죠? 그리고 다 마찬가지인 게 일단 어휘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제 거기서 스톡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잘 알려면 어휘력이 탄탄해야지 일단 되겠죠. 4, 5는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은 앞에는 이제 대화였는데 이제 대화 끝. 대화는 이제 없어요. 이제 없고 요걸 담화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명이 쭉 이렇게 글을 읽어줄 거예요. 그거를 2번 들려줘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어려우니까 2번 들려줘요. 첫 번째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들을 때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조금 짧은 거, 그 다음에 조금 긴 거 이렇게 2개 나눠져서 10문제 다 풀고 나면 40분 되시겠죠. 이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 1, 2에 나오는 그런 그 문제들을 소재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우리는 오늘 첫날에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파트 1, 2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간접응답이 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간접응답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듣기 평가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의문사 없으면 yes, no question이고 yes, no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면 우리 시험에서는 오답 받치돼요. yes, no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yes고 읽다 보면 no인데 yes나 no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어요. why로 물어보면 because 이런 거 우리 또 기다리잖아요. 그럼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거의 안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티피컬한 형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 주셔야 되고요. 주요 동사 및 조동사 관련된 표현들 많이 외워주세요. 빈출 표현들, 어휘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응답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다 사실은 그 오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들, 그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답만 까내도 정답만 덩그마니 남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랬죠.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니까 다 똑같은 얘기네요. 오답 유형 분석 우리 첫날이니까는 오답들, 그럼 이 오답의 유형을 우리가 배우는 거는 또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한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예문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dn't you think 이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didn't you 이러면 우리가 또 이제 긴장하죠. 그죠? Did you 아니고 didn't you다. 뭐 안 했었니니까 yes면 안 했었다는 거니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생각하시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예. 그냥 우리나라 말은 응 아니야가 가능한데 영어는 응 아니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뒷말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yes면 뒤에도 yes고 앞에가 no면 뒤에도 no여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한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 didn't you라고 묻던 did you라고 묻던 똑같이 그냥 did you라고 생각할게요. yes면 오케이인 거고 no면 그냥 no인 거예요. 똑같아요. 대답은. 뭔 얘기인지 계속 볼게요. 아직까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Didn't you think 생각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지만 그냥 생각하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란 뜻이에요. 오케이? 예. 그리고 didn't you think까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한 거죠. Louis's party was really fun. 그랬어요. 루이스의 파티가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하니처럼 그냥 이해를 하시란 얘기예요. 하지 않니가 아니라. 그죠? 예. yes면 생각하는 거고 no면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didn't you는 없애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루이스의 파티가 재밌었냐 안 재밌었냐잖아요. 그 A부터 A, B 둘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 거예요. A부터 볼게요.
I'm waiting for an invitation이라고 그랬어요. I'm waiting for. 이제 invitation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Did you니까요. Was fun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인데 이렇게 내가 지금 이제 초대장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party 했으니까는 관련성 있는 단어 invitation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답을 내서 낚는 거예요. 이렇게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단어를 뜩 던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낚는 경우. 왠지 내가 파티 들었으면 인비테이션 나오면은 솔깃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노리는 거죠. 이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시험지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심지어 1, 2, 3, 4 이런 번호도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당황스러워요. 기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마구 쓰실 수 있어요. 뭐 눈치 보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막 쓰셔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직접 표시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훨씬 덜 헷갈리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문제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A 하면 I'm waiting for an invitation 하면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X 치시고 긴가민가 하다면 세모. 뭐 맞으면 당연히 동그라미죠. 근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못 들었다 그러면 물음표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우리 교재에서는 뭐 속어법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직접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방금 들었는데 뭘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시험인데 믿을 수 없이 나는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 있고 헷갈릴 수 있고 아까 뭐였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장치들은 목적이 다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보고 바로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드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직접 표시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응. 해보세요. 해보면 알 수 있고 이게 버릇이 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짜증이 날 때가 어떤 때냐. 동그라미는 온데간데 없고 X, 세모, 물음표 이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근데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X로 가시는 분들은 감정 좀 받아야 되고 그죠? 어디로 가요? 보통 세모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인비테이션 나온 거예요. 야, 나 파티에 아까 나왔는데 인비테이션 야야야 하면서 세모 바로 친단 말이죠. 그래서 세모로 가면 오답의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네. 기적의 논리 같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 미지의 세계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나 뭐 들은 단어 또 나오면은 그렇게 반갑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듣지 못했는데 무슨 단어 하나를 희미하게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다시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그 바로 세모를 쳐버리는데 글로 가면은 그냥 낚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물음표로 가는 연습을 평소에 해놓으세요. 지금은 내 좀 힘들어도 시험장 가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해도 지금 쉽지 않은데 안 하던 거를 가서 하는 거는 더 힘들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예 못 들어서 찍을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25%예요. 그 확률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찍을 때 고민하면서 찍는가? 그죠? A 할까 B 할까 C 할까 D 할까? 그 고민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이 뭐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퍼센티지가 있다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야 되거든요. 찍는 건 말 그대로 25%의 확률로 그냥 찍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오늘의 필이오는 알파벳 하나 정해 가세요. 그냥. 오늘은 A다. 그러면 못 들었으면 그냥 바로 A로 가서 찍으세요. 뭐 다른 고민 아닌가 B인가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찍으세요. 어차피 못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찍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아까 그거 B로 바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찍었으면 빨리 넘어가는 게 그 다음 문제라도 건지는 중요한 방법이죠. 벨소리를 다 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를 푸는 기술이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우리가 아직 B를 안 들었어요. 자, B에서는요. Yes 그랬어요. 그럼 yes는 뭐예요? 자기가 루이스's party가 정말 즐거웠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뒤에 말도 일치해야 돼요. 뒤에 말 들어볼게요. I certainly had a ball 이라고 그랬어요. I certainly had a ball 그랬어요. have a ball 이라는 표현이 신나게 즐기다래요. 공을 가졌다가 아니라.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들어오죠, 귀에. 그러면 대차게 X를 치고 가겠죠. 답인데. 그런 일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휘를 잘 외워두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되시겠나요? 오케이. B로 갈게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뒤에 내용과 대화와 맞지 않는 오답이래요. 뭔지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 예문이 있어요. I'm off to the aquarium 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I'm off 하면 be off 하면은 to leave의 의미예요. 떠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m off to the aquarium 하면은 자기는 수족관에 가는 길이래요. 수족관으로 갈 거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Do you want to come with me? 너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같이 갈래? 그랬으니까는 응 그래 같이 가자 하던가 아니야 난 못 가 하던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가실 수 있어요. A부터 볼게요. I'd love to. 가고 싶대요. But I can't go.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못 가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어울리는 말이죠. 일단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동그라미 치실 수 있어야 돼요. 소심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에서 고민할 때 우리가 뭐 별표 막 이런 거라도 뭔가 하나 있어줘야 돼요. 나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쉽게 우리 1차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호 너무 다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죠? 세모의 범주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표시해 주셔야 되겠어요. B번 볼게요. 자, 자기가 아쿠아리움 간다고 하면서 Do you want to come with me? 그랬는데 B번 보시면 Alright. 여기까지 좋아요.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근데 I'll try the seafood 그랬어요. 자기는 해산물을 먹겠대요. 이거는 그럴싸하게 시작을 했지만 뒤에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딴소리라고 앉아있는 이런 오답들이 정말 많아요. 앞에 그럴싸했는데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도 아주 전형적인 오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right까지는 좋았으나 그 뒤로 어울리지 않는데요. 자, 세 번째로 갈게요. 같은 단어 사용해서 낚는 오답. 아까 첫 번째는요. party와 관련된 invitation으로 낚았잖아요.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엔 part 2가 예제네요. part 2 한번 볼게요. 먼저 남자가 Do you have a birthday gift for Ellen? 이라고 그랬어요. 너 앨런 줄 그 생일 선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까 여자가 Oh no, I forgot to buy one. 내가 사는 걸 까먹었대요. 없단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까 남자가 I bought her a scarf. 스카프를 샀대요. 그러면서 We can say it's from both of us. 우리 둘이 같이 주는 거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sure 하면서 that's a great idea. That's a 뭐 fabulous idea. 뭐 다 되겠죠. 그죠? 그런데 B를 볼게요. Actually, it's not my birthday. 아까 birthday 어쩌고 하는 거를 들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birthday 이러면 야 birthday다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요거에 낚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가 그대로 나오면 상당 부분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명사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 다음에 제 3자가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너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너가 누구고 뭐 나의 했을 때 나가 누구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figure out 하셔야 돼요. it 했을 때 it이 뭘 가리키고 이런 것들. 자, 보시도록 할게요. I have no idea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다는 얘기죠. How to operate my new DVD player.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새 그 DVD 플레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Didn't you read? 이거 우리 신경 안 쓰기로 했었죠. Didn't you read the manual that came with it? 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랑 같이 온 매뉴얼은 읽어봤니?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yes, no 신경 쓰지. 그러니까 그 didn't you랑 did you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yes면 읽어본 거고 no면 안 읽은 거예요. 그런데 yes 이러니까 읽어봤대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ut I still can't get it to work.
아직도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봤지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A 볼게요. Turn it off when you're done. 너가 다 쓰면 turn it off. 그 DVD 플레이어 꺼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아직 그 작동하는 법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 it. 잘 여러분들이 figure out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B로 갈게요. Okay, 그러면서 let me take a crack at it 이라고 그랬어요. take a crack at 하면은 뭐예요? 시도하다. 뭔가 노력해보다. 내가 한번 시도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요 표현. take a crack at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아,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답을 고를 수 있겠죠. try it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가 않아요. 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볼게요. 대화의 마지막. 화자가 이어서 할 만한 말. 이게 뭐냐면 A가 한마디, B가 한마디. 그 다음에 A가 한마디. 요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기에 요 A가 이어서 할 말이 또 나오는 경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A가 할 말이지 B가 할 말이 아니라 할 만한 것들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남자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What's been keeping you busy these days? 그래서 너를 요새 이렇게 바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바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참 바쁘네. 자, 그랬더니 뭐가 너를 그렇게 바쁘게 만드니? 그랬더니 여자가 everything, 모든 게 다 그렇대요. 그래서 I have too much on my plate right now 라고 그랬어요. 자, you have too much on my plate. 이게 뭐냐면 접시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할 일이 많다예요. 할 일이 많다. 자, 그랬더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mentioned you were working on an art exhibition. 너가 art exhibition에서 일한다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 art exhibition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거기에 어울리는 말을 골라야 돼요. 그냥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은 뭐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라보시는 거예요. A로 가볼게요. I'd like to drop by sometime. 나 언제 한번 들려보고 싶다. 이거는 누가 할 얘기예요? 너 어디 일한다며? 에 이어서 남자가 할 말이죠. 이런 게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이시는 분들이 또 많죠. 이것도 굉장히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단 drop by는요. 어디에 들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써놨듯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할 말로 어울리는 이런 게 오답으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런 게 답이죠. It launched 2 days ago. 맞다란 얘기죠. 너 art exhibition에서 일한다며 It launched 2 days ago. 이틀 전에 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이 art exhibition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되시겠지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예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여기 예제에서요. 체크할 어휘는 뭐 대단한 거는 없네요. 여기서는 step out 이라는 표현이 밖으로 나가다라는 자리를 비우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외울 필요 없죠. step out이니까.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대요. 자, 그러면 example을 직접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기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들으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듣기 전에 이미 눈이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듣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 조금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한번 앞에 이렇게 그냥 이거 흰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Hi, Mike here. 너무 작게 들린다. 그죠? 좀 키워드릴게요. Hi, Mike here. May I speak with your sales manager, Mrs. Lee? 아직 너무 작아요? 뒤에 부분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오케이.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Hi, Mike here. May I speak with your sales manager, Mrs. Lee? A. Yes, she was here earlier. B. She's glad you came to visit. C. Oh, she just stepped out of the office. D. I tried talking to her about it.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순식간에 한 문제가 그냥 끝나버렸죠.
그리고 number 2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 그 교재가 없으신 분들 앞에 보셔도 되고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Hi, Mike here. Mike here, 뭐 Rosa here. 저 나는 누군데요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Mike here 하면서 May I speak with your sales manager, Mrs. 아이고. Lee? 자, may I speak with 하면 누구누구와 통화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죠. 그죠? Your sales manager, Mrs. Lee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May I speak with your sales manager, Mrs. Lee?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당신의 세일즈 매니저인 Mrs. Lee하고 통화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통화가 가능하면 바꿔드릴게요 할 것이고 안 되면 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선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통화할 수 있나요? A. A. Yes, she was here earlier.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까 여기 있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거는 yes랑 맞지 않죠. 그죠? 예. yes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있었어요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X 여러분들이 치고 가셔야 돼요. 자, 통화 가능한가요? B. B. She's glad you came to visit. 그 당신이 와서 그녀가 되게 반가울 거래요. 이거 지금 may I speak to, may I speak with 이런 거는 통화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X 치고 가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 통화할 수 있나요? C. Oh, she just stepped out of the office. She just stepped out of the office. 무슨 얘기예요? 방금 나가셨어요. 즉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고 D. I tried talking to her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라는 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뭔가가 언급이 됐어야지 it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it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녀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또 엉뚱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D까지 들은 다음에 답이 나왔으면 바로 OMR 카드로 가서 C에다가 OMR 카드 체크를 하고서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빈출 상황에 대한 표현들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는 그런 표현들을 여기도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짐이 너무 무거운 분들은 부교재만 있으셔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체크할 것들은 여기 다 일단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복습할 때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romote라는 표현은 촉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홍보 혹은 승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네, 내가 승진을 하는 거는요. get promot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get promoted. 자, 그 다음에 negotiate 하면은 뭔가 협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aise는요. 우리가 raise your hand 할 때 많이 아시는 그 raise예요. 그래서 raise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raise your hand 이런 식으로. 무엇을 올리다 이게 있어줘야 돼요. rise는 목적어 없이 쓸 수 있는 올리다예요. 그래서 이거 negotiate a raise 하면은 임금 인상을 협상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come up 하면은요 뭔가 생기다 발생하다예요. 근데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come up with 하면은요 뭔가 제안하다 혹은 생각을 떠올리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다 이런 얘기가 come up with가 됩니다. 자, pass up 하면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그다음에 stress out about 하면은 땡땡에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받다. 뭐 get stressed out 이런 표현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테스트에 나오는 단어들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있는 put through to에다가 완전 중요 표시해 주세요. put through to 알아도 여러분들 완전 별 표시, 완전 중요 표시. 통화할 때 put through to라는 표현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통화를 연결을 해주다예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regard는 안부라는 의미라서 give one's regard 하면은 안부를 전하다. give one's best regard가 될 수도 있어요. career 하면은 우리 경력이라는 의미로 많이 아시지만은요. 직업이나 직장의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recommend 하면 man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냥 recommend 아니고 recommend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think through 하면은 신중하게 생각하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다. cover letter 하면은 자기소개서예요. 예, 뭐 겉장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여러분들? 이건 영어 아닌데, 그죠? 어떻게 발음하죠? resume. 한 번만 발음할까요? resume. 좋아요.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아쉬운 소리 한 절반만 내셨잖아요. 왜? 쑥스러워서. 갑자기 놀랬어요. 왜? 영어 시간에 소리 내라고 하는 거는 처음이야. 그죠? 예. 소리 안 내고 그냥 선생님 혼자 하고 선생님만 점점 연습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연습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깨세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은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요. 저는 가끔 이렇게 발음 어려운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예요. 자꾸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혼자 할까? 그죠? 여기서부터 자꾸 버릇을 들이세요. 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 요 클래스가 여러분들 인생의 영어 공부의 마지막일까요? 전혀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영어는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기 있는 분들은 나중에 다 큰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영어가 무조건 따라올 거예요. 그럴 때 좀 sustainable하고 usable한 영어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새로 또 뭘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이어가서 계속해서 좀 sustainable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앞쪽에 액센트를 확 주면서 여기 점도 있어요. 사실은 불어래가지고. 그래서 resume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may 맨 마지막에. resume 이렇게 발음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력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영어의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 점이 없어지고요. resume 이라고 발음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재개하다, 다시 시작되다, 돌아가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inevitable 하면은 당연한 거고요. suppose는 생각하다. 4번에 보시면은 duplicate 있어요. 좀 복사하는 거예요. 저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열쇠에 써져 있죠. 우리는 이제 열쇠 거의 안 쓰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열쇠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do not duplicate 이렇게 써 있어요. 복사하지 말라고. 근데 다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photocopier 하면은 복사기고요. look over 뭔가를 살펴보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get a promotion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get promoted 이렇게 하면 승진하다예요. pay off에다 중요 표시해 주세요. pay off 뭔가 성과를 거두다. It's about time to do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6번으로 계속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due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뭐로 인한 due 뭐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적절한 거. 그다음에 due to 하면 뭐뭐 때문에죠. 확실하게. due to 다음에 뭔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due date는 지금 만기일이에요. 오늘까지 뭐 언제까지 하는 그 지금 만기일. 그다음에 우리 아까 나왔던 것들 look through라는 거 역시 아까 think through 있었잖아요. 그죠? 면밀히 살펴보고 훑어보고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연결해가지고 외워놓으시면 쉽겠죠. once over 하면은 대강 쓱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quick once ov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쓱 훑어보는 거예요. 8번으로 갈게요. worthwhile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valuable, worthy, fruitful 하면은 사실 뭐 성과가 있는 것도 fruitful이지만은요. 가치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mandatory 하면은 의무적인 거예요.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budget 하면은 예산이죠. 그리고 프로로 시작하는 밑에 세 가지가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네요. productive 하면은 생산적인 거, progress 하면 진전, proposal 하면 제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다 들어봤으니까는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 거기 1번부터 해가지고 9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다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1에서 2문제, 2에서 2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 5, 6, 7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4, 5, 6, 7 너무 많다. 3, 아니야. 아예 그냥 그러면 설명할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3, 8, 9. 그 뒤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드린 핸드아웃 있잖아요.
핸드아웃 뒤쪽에 보시면은 문제 푸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표시를 하는 거 아까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X, 세모 이런 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처음에 하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 자꾸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3번, 8번, 9번. 아예 설명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준비하시고요. Ready? Number 3. I can't believe I forgot about our meeting. A. You can't expect me to remember that. B. Well, you had a lot on your mind. C. I guess it's inevitable. D. I suppose I'll see you then. Number 8. You went to the leadership workshop last weekend, right? Yes, it was optional, but I thought it would be worthwhile. Was Don Jacobs in attendance? A. Not that I'm aware of. B. We got off to a late start. C. I thought it was mandatory. D. If so, I would have gone myself. Number 9. How was the departmental budget meeting? It was productive and we made some progress. How many people from the tech services showed up? A. They were the last to make a proposal. B. There were several from marketing. C. Nothing out of the ordinary happened. D. About the same as last time.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Number 3. I can't believe I forgot about our meeting. 자, 맨 Number 처음에 3. I can't believe 자, I can't believe 하면은요, 사실 그 다음에 좋은 얘기가 나올지 나쁜 얘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I can't believe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I can't believe I forgot about our meeting. I forgot about our meeting. 우리 그 미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잊어버리다니, 우리 회의를 잊어버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회의를 홀랑 까먹고 안 간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진짜 어이가 없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자책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이제 좀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뭐 이렇게 망한 친구가 있으면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던가 넌 요새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던가 이렇게 늘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잡고 가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뭐 큰 비판은 없어요. 실수를 했을 때 뭐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줬을 때도 좋게 뭐 다음번엔 좀 조심해 주렴 정도로 끝내는 거지 막 맹비난을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내가 뭔가 이렇게 그 회의를 잊어버리다니 믿을 수가 없어. A. A. You can't expect me to remember that. 자, you can't expect 한마디로 뭐예요? You can't expect.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 음원으로 들었을 때 figure out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can't 할 때는요. 살짝 길어지면서 트 발음이 세진 않아요. 근데 can't expec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You can expect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can이 짧고 can이 되는 게 아니라 you can't expect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다시 들어보시면은요. You can't expect me to remember that. You can't expect 이렇게 되면은 cannot이에요. 네, 요거를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to remember that 그거를 기억하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You can't expect me to remember that. 나한테 그 기억하라고 기대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예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다음 B로 가보도록 할게요. B. Well, you had a lot on your mind. 네, 이런 식으로 Well, 글쎄 you had a lot 하면 뭔가 많았대요. 어디에요? On your mind. 마음속에 뭐가 너무 많았잖아. 즉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았잖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그 까먹어가지고 자책을 하고 있는 거를 위로를 해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고 C, D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동그라미 쳤으니까 이제 오케이 하고서는 다음 걸 안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들어보시고 제가 답이라는 거를 저 B가 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C로 가볼게요. C. I guess it's inevitable.
I guess it's inevitable. inevitable.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아, 나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까먹다니 믿을 수가 없었는데 걷다 대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D. D. I suppose I'll see you then. 그러면 그때 보자. I'll see you then 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미 날려버린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한 문장 얘기를 해준 거에 어울리는 답을 고르시는 게 파트 1에서 푸는 문제의 특징이었어요. 자, 요번에는 아까 우리 8번 풀었었죠? 네,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8. You went to the leadership workshop last weekend, right? 자, 뭐라 그랬어요? You went to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형이에요. The leadership workshop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leadership workshop에 갔었다. 근데 leadership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orkshop에 갔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right 이런 건 다 제끼고.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You went to the leadership workshop last weekend, right? 그랬더니 Yes, 가봤대요. it was optional, optional 뭐예요? 한마디로 선택 가능한 거였다는 거죠.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but I thought it would be worthwhile. 자, but 하면은 그 뒤에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앞이랑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thought it would be worthwhi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Yes, it was optional, but I thought it would be worthwhile. 한마디로 가보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까 Was Don Jacobs in attendance? Was Don Jacobs in attendance? 한 번 더. Was Don Jacobs in attendance? 자, was John Jacobs라는 사람이 in attendance 한마디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물어본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왔다, 안 왔다 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다라는 상태에서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보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앞에서 했던 얘기 되뇌어야 된다 그랬어요. 왔니 하면서 되뇌어야지 돼요. 자, Don Jacobs 왔니? A. Not that I'm aware of. 자,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Not that I'm aware of. 한 번만 말해볼까요? 시작. Not that I'm aware of. 한 번 더. Not that I'm aware of 하면 뭐예요? Aware, 뭔가 아는 거죠. 그죠? 내가 아는 한, 안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왔다라기보다 그냥 아니다. 앞에서 한 말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요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할 수도 있어요. know나 aware이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not만 따로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내가 아는 한 안 왔다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 동그라미 쳐놓고 가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직접 하셔야 되는데 또 시험장에 내가 직접 가서 문제를 푸는데 A부터 떨크덕 답이 나와버리면 순간적으로 움찔해요. 벌써?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과감하게 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닌 것 같고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근데 긴 것 같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뭔가 별표시라도 뭔가 해놔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이걸로 간다라는 의미의 별표시. 뭔지 아시겠죠? 긴 거 같지만 내가 A라 가지고 섣불리 동그라미는 확 치고 못 지나가는 그런 거 있으면 별표시라도 해놔야 돼요. 근데 사실 별표시가 의미가 없는 게 동그라미 일단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보기는 4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연습 자꾸 하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 B로 갈게요. 자, Don Jacobs 왔니? 하면서 B를 계속 들어야 돼요. Don Jacobs 왔니? We got off to a late start. 자, get off 하면은 어디? 뭔 얘기야? 출발하는, get off to the late start 하면은 뭔 얘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A late start 하니까는 우리가 늦게 출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던 제이콥스가 왔나 안 왔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얘는 또 X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던 제이콥스 왔니? C. I thought it was mandatory. I thought it was mandatory가 뭐예요? 아까 의무적인 거였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optional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3말이랑 완전 반대된 얘기죠. 이런 거는 바로 X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또 D. If so, I would have gone myself. 자, if so 그렇다면
would have pp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그냥 단순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I would have gone myself. 나도 갔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왔니?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또 오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요 not that I know of 요 표현들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들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우리 아예 모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내가 필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다든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저렇게 찍으셔도 돼요. 네. 휴대폰으로 찍어도 돼요, 진짜로.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 빨리 넘어가려고 한다든가 하면은 잠깐만 이렇게 멈춰놓고 찍으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상관 안 하는데 단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 이렇게 찍으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되게 편하죠. 빠르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안 본다. 안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서 복습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복습을 안 하죠? 내일이 되잖아요. 완전 까먹어요. 찍은 자체를 아예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진 정리할 때 보고 깜짝 놀라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 잘 해주세요. 자, 뭐냐면 not 다음에 절이 와가지고 뭐뭐 아니다가 포인트가 되는 이런 절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do you think 했어요. do you think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뒤가 중요한 거죠. I'll be late for the meeting. 내가 회의에 늦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Not if you leave now. 이런 얘기예요. Not if가 뭘까? Not if가 중요한 게 not if you leave now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너가 지금 출발한다면 아니다, 안 늦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yes, no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출발한다면 안 늦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Does this computer have a problem? 이 컴퓨터 문제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Not if it's working properly. Not if it's working properly.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잘 작동을 한다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이거 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아니다에다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문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 얼른 보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Number 9. How was the departmental budget meeting? It was productive and we made some progress. How many people from the tech services showed up? 자, how many에다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럼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C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C. Nothing out of the ordinary happened.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뭔 얘기예요? 평소와 다른 ordinary, out of ordinary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숫자랑 관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낚이지 마시고 뒤로 가볼게요. 뒤에 보시면 D. About the same as last time. 네, 요거 직접적인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번과 거의 동일하게 라고 얘기하는 about the same as last time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또 쉽게 답을 풀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 반별 게시판에 제가 하셔야 되는 것들 쭉 적어드릴 테니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못 푼 문제들도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딕테이션, 그 다음에 어휘 정리까지 해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는요. 요 다음으로 나오는 그 토픽인 여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